저희가 이전 시간까지 작업했던 이 조립품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 자, 이쪽 덮개에는 지금 구멍이 좌우로 뚫려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가시성을 잠깐 꺼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에 가시성 체크 해제. 자, 근데 이에 대한, 즉, 이 고정하기 위한,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요 핀은 위아래로 되어 있네요. 자, 즉, 요 덮개는 지금 구멍이 좌우로 뚫려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설계에 오류가 되겠죠. 자, 설계에 오류가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인벤터에서 가조립하다가 뭐 설계 오류가 있다면 바로 설변, 즉 설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인벤터에서는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변경하고자 하는 파트 또는 조립품을 선택하신 후, 자, 마우스 오른쪽에 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기로 열었을 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해당 파트 또는 조립품이 단독으로 오픈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구멍에, 즉 구멍의 정확한 사이즈, 뭐 위아래에 대한 정확한 위치, 자, 위치를 알고 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열기로 오픈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닫겠습니다. 자, 구멍의 정확한 위치, 즉, 요 핀에 대한 구멍의 위치를 모를 때는 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에 편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편집에 들어갔을 때 보시면 자,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되고 자, 편집에 들어간 파트 또는 조립품만 활성화가 되고요. 자, 간혹 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만 색깔이 진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자, 이 부분, 즉 편집에 들어갔는데도 전부 다 불투명하게 될 때는 자, 이쪽에 모양, 자, 뷰 탭에 모양에 자, 투명도 크기가 끄기로 되어 있다면, 자, 끄기로 되어 있다면 편집에 들어와도 다 전부 다 불투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혹가다 편집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불투명이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켜기로 바꿔주신다면 뭐 이제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만 불투명하게 변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깐 보시면 얘에 대한 리본에 대한 환경도 자, 조립에 대한 게 아니라 즉 파트를 편집하기 위한 파트 명령들로 이루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자, 즉 핀, 이 파란색 지지핀에 의한 자, 위아래 구멍을 가져올 거고요. 자, 구멍을 가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작성하셔야겠죠. 새 스케치의 위에 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 면에다가 요 구멍, 자, 요 구멍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즉 선택한 정보를 스케치면으로 가져와라. 자, 그 명령이 바로 여기에 있는 형상투영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형상투영을 클릭하시고 자, 요 구멍, 자, 요 구멍과 그리고 요 구멍을 선택하면 자, 즉 선택한 두 개의 구멍이 자, 즉 스케치 환경으로 가져오고요. 일반 부품에서의 형상 투영 했을 때와는 틀리게 조립품에서 형상 투영을 하면 자, 요 스케치 앞에 빨간색, 초록색의 화살표가 보입니다. 자, 이 마크를 가변이라고 하고요. 자, 이 가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3D 명령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한 두 개의 구멍을 차집합으로 거리는 전체다 라고 이렇게 뚫면 되고요. 뭐 기존에 이 잘못 뚫렸던 구멍은 마찬가지로 스케치에서 그 구멍만 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거리는 지정면까지, 즉 요 면까지 나는 돌출 작업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인벤터에서의 조립은 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가조립이고요.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조립을 하고 검증을 해서 뭐 설계 오류라든가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언제든지 편집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인벤터의 조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복귀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다시 조립품 환경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열기로 열어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열기로 여시면 되고요. 즉 기존에 있는 조립품으로부터 형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편집에 들어가셔서 가져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쪽에 앞에 가변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요. 가변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부품에서도 단면을 쳐봤지만, 자, 조립품에서도 단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단면을 이쪽에 보시면 뷰. 자, 뷰에 보시면 여기 단면도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4분의 1 단면도, 반단면도, 4분의 3 단면도, 그리고 단면도 뷰 종류. 자, 먼저 반단면도부터 해볼 건데요. 자, 반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면이나 혹은 작업 평면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단면도를 클릭하시고, 자, 해당 단면을 치고자 하는 면을 선택하시면 벌써 단면이 쳐지죠. 자, 그리고 2012에는 실시간 단면 뷰가 지원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신다면,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단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반대쪽만 남기고 싶다. 즉, 단면도에 대한 반전이 되겠죠. 자, 그럴 땐 마우스 오른쪽에 단면도 반전. 또 마우스 오른쪽에 단면도 반전. 자, 이런 식으로 반단면도, 즉 한 개의 평면 혹은 면을 가지고 단면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엔 단면도 뷰 종류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4분의 1 단면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분의 1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평면 또는 면이 필요하고요. 자, 이쪽 모형 공간의 원점에 YZ 평면하고 XZ 평면에 대한 가시성을 키울 거고요. 자, 이번엔 4분의 1 단면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은 실시간 단면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개의 평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즉 YZ 평면 클릭하고 체크 버튼, 그 다음에 XZ 평면 클릭하고 체크 버튼. 자, 이런 식으로 4분의 1 단면도를 작업할 수가 있고요. 자, 4분의 1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되겠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에 단면도 반전, 단면도 반전, 단면도 반전, 단면도 반전. 자, 그리고 4분의 1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단면도랑 서로 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4분의 3 단면도, 마우스 오른쪽, 단면도 반전, 마우스 오른쪽, 단면도 반전. 자, 이런 식으로 조립품에서의 단면은 여기 뷰 탭에 있는 이쪽에 있는 단면도.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단면도 뷰 종료를 할 거고요. 자, 얘네 둘에 대해서는 다시 가시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요 가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가변에 대해서 가변하고 좀 다른 거를 좀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물론 이렇게 해당 파트 혹은 해당 조립품들을 일일이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립품 환경에서 불러와서 하나씩 작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립품 환경에서 갑자기 여기다가 뭔가 하나 파트를 만들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거나 혹은 탑다운에서 상위 조립품을 만들면서 하위 파트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작업은 이쪽에 있는 작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작성을 이용하기 전에 다른 거를 가지고 다른 예제 샘플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최종적으로 저장을 한번 할 거고요. 자, 얘는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 standard.ipt를 가지고 간단하게 플레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사이즈는 200 정도로 할 거고요. 자, 이쪽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10mm만큼 돌출을 시킬 거고요. 자,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하나 더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이 원의 크기라든가 위치는 그냥 일단 보기 좋게, 자, 보기 좋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에 대해서도 빵 뚫어버릴 거고요. 자, 얘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1로 해볼까요? 플레이트 1. 자, 그 다음에 얘는 닫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에 standard.ipt를 가지고 자, 동일하게 플레이트를 작업할 겁니다. 자, 얘에 대한 치수는 150에 이쪽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두께를 돌출 작업을 이용해서 10mm만큼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얘는 플레이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닫을 거고요. 자, 새로 만들기에 이번엔 조립품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tandard.ial. 자, 이 조립품 환경에서 자, 방금 작성했던 플레이트 1과 플레이트 2에 대해서 불러드릴 거고요. 자, 플레이트 1번이 고정이 되었네요. 자, 이 플레이트 2번을 자, 여기다가 조립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하기 위한 구석 조건을 줄 거고요. 즉, 이 면과 이 면은 서로 딱 붙어라. 자, 그리고 플러시 조건을 이용해서 자, 요 면과 요 면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일치가 되라. 자, 마지막으로 요 면과 요 면도 같은 방향으로 일치가 되라. 자,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자, 이 플레이트 1번에 구멍이 있다면 자, 플레이트 2번에도 요 플레이트 1번에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야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트 2번에 대해서 구멍을 뚫을 건데요. 즉, 플레이트 1번에 대한 형상을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에 열기가 아닌 편집에 들어갈 거고요. 자, 2D 스케치 작성에 위의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 구멍에 대한 자, 위치를 정확히 가져오려면 형상 투영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쪽에는 일단 지금 아무런 마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자, 구멍의 모서리를 클릭하자마자 자, 즉 스케치면에 그 구멍의 위치가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자, 가변이라는 마크가 붙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종료에 자, 구멍을 한번 뚫어 볼까요? 차집합으로 거리는 전체만큼. 자, 그리고 복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트 2번에 플레이트 1번에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뚫었고요. 자, 이 가변이 하는 역할, 즉 가변은 형상이 변하면 같이 따라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트 1번에 대해서 편집에 들어갈 거고요. 편집. 자, 아까 요 구멍에 대한 스케치와 작업이 돌출 2번이었죠. 자, 그래서 스케치 2번을 더블 클릭 혹은 마우스 오른쪽에 편집에 들어가시고요. 자, 이 가운데 중심점을 잡고 이동하고 뭐 원을 잡고 움직인다면 크기가 변경이 될 겁니다. 즉, 스케치 2번의 구멍에 대한 위치와 크기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자, 여기 위치로 뚫려 있죠. 자, 복귀를 누르면 자, 즉 플레이트 2번도 같이 따라서 변경이 되죠. 자, 이게 바로 가변입니다. 즉 투영을 시켜왔던 형상이 변경이 일어나면 같이 따라서 변경이 되라. 자, 즉 이게 가변이고요. 자, 가변은 언제든지 걸어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 플레이트 2번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면 가변이 있고요. 자, 가변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자, 체크 해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동일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1번에 대해서
편집에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치 2번에 대해서 편집. 자, 이에 대한 위치와 크기를 또 줄여볼까요? 자, 그랬을 때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복귀를 누르면 안 따라오죠. 즉 가변을 풀어줬기 때문에 얘가 안 따라오고요. 자, 다시 한번 얘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에 가변을 체크하면 하는 순간 또 따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변은 언제든지 걸어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신 주의하실 사항이, 자, 조립품에 지금 가변이 한 100개 이상이 걸려져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조립품을 열 때 이 가변에 대해서 정보를 다 불러드리기 때문에 많이 버벅거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걸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 조립품 환경에서 제가 요 위에다가 플레이트를 하나 바로 작성을 할 겁니다. 물론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불러와서 조립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조립품 환경에서 바로 파트를 작성할 건데요. 즉 조립품에서 파트를 작성하는 명령이 이쪽에 있는 작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성을 클릭하시면, 자, 어떤 이름으로 파트를 만들 건지 플레이트 3번으로 하겠다. 자, 그리고 템플릿을 보면, 자, 스탠다드 IPT, 즉 파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케치 평면을 선택된 면 또는 평면의 구석, 자,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리고 위에 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 환경이 되고요. 자, 이쪽 모서리를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를 형상 투영했고요.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요 끝점으로부터 치수는 180 정도로 줘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치 구석 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 점과 이 점이 일치해라. 자, 방금 전에 요 점은 요 형상 투영한 그 점에 대한 끝점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 마침 돌출을 이용해서 10mm만큼 돌출, 그리고 복귀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품 환경에서 파트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작성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플레이트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속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자, 근데 마우스로 클릭하고 움직이면, 즉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트 3번에 보시면 플러시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와 있죠. 자, 이 플러시라는 구속 조건은, 자, 작성해 보시면, 자, 이쪽에 스케치 평면을 선택된 면 또는 평면의 구속.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선택한 면으로부터 구속 조건이 하나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면만 구속을 줬다면 얘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이유가, 자, 여기에 있던 가변, 즉, 스케치 모서리를 가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걔로부터 스케치를 그렸기 때문에 얘는 딱 고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변을 체크 해제해 볼까요? 자, 그리고 얘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즉, 면에 대해서 딱 움직여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변을 걸어준다면, 딱 정확한 위치로 가서 딱 붙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립품에서의 부품 편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부품을 편집했을 때 형상 투영을 하면 생기는 가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실시간 단면, 조립품에서의 단면, 자, 그리고 조립품 환경에서 새로운 파트를 작성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작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립품에서의 볼트와 그 다음에 쉐이프라든가 그런 것들, 너트라든가, 자, 그러한 구성품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